자, 오늘은 십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격이랑 뭐 아주 중요하게 깊숙이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격이 기준이고,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주변의 것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제격인데, 제격이 주인일 때랑 인수가 주인일 때랑은 이 제와 인의 관계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이 사지 8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보면 우리는 해석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격인 경우, 제격인 경우 인수는 정인이든 편인이든 뭐 좋아요. 사실은 바람직하죠. 제극인이 아닙니다. 이때는 제극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요 격국은 사주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있으면, 시간에 있으면 이제 일간을 건너서 있기 때문에 더 좋겠죠. 예, 더 좋아요. 이때는 인수를 더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옆에 있으면 안 좋아요. 얘보단 안 좋지만 그래도 반 정도 쓸 수 있어요. 감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격국 책을 보면 제인불애, 그러니까 제와 인수는 서로 장애하면 안 된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거기서 애정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장애할 때, 장애, 그러니까 서로 방해한다 이런 뜻인데,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와 인은 방해하면 안 된다. 제인불애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붙어 있으니까 제인불애를 사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는 안 한다. 왜냐하면 여기 제격이니까. 이 왕은 상신을, 내 신하를 나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왕이 자기 신하를 잘못도 없이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하를 잘 쓰려면 내가 극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다는 못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격인 경우, 이렇게 제가 지장간에서,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을 안 해도 여기만 있어도 제격이에요. 그래서 제격 폐인인 경우는 잘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놓을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이렇게 해도 제격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도 제격 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좀 깊숙한 얘기인데, 이 제가 왕인데, 제가 이 내 신하를 잘 쓰려면 인수가 좀 뿌리도 있고 뭐 상황이 좋아야지 신하 역할을 잘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사주가 되면 이 인수는 속성이 일간을 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왕인 쟤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주 구조상 일간을 더 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위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제격 폐인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제격이라는 거는 제가 격이라는 거니까, 제격이 아니면 이렇게 제와 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제격 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제와 인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제격이 아닌데 붙어 있으면 제극인을 한다고 보겠죠. 그렇죠? 이때는 둘 다 못 쓰고 제격일 때만 이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극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격 폐인은 좀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 대세운에서 뭐가 올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신이 온다.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식신이 대운에서 오는 경우에는 원래 제격에서 식신은 상신이죠. 제용 식신, 그러니까 제가 식신을 써서 돈을 번다 이런 건데, 이런 제격패인 사주에서 식신이 오면 요 인수가 식신을 극합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식신을 잘 못 쓰겠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 원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세운 월운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상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할게요. 제와 이는 그런 관계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격이 아니라 인수격일 때, 뭐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월지가 편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장간에서 정인을 투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쟤는 이때는 제극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수격의 쟤는, 자 이렇게요. 인수격, 그러니까 정인격이죠. 지금 정인격의 쟤는 기신이에요. 인수격에서 쟤는 기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왕인데 제극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려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이 있는 거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제극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볼 때 인수격인데 제가 있으면 사주를 유심히 봐야 돼요. 물론 여기 뭐 다른 십신이 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 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은 안 좋아요. 인수격의 쟤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신으로 봐요. 자, 그런데 좋을 때가 있어요. 인수격의 쟤가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인수가 많을 때, 태과할 때. 그 태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 정편이 혼잡돼서 투출했을 때, 그때를 태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편인격인데 정인이 투출했다던가, 뭐 무슨 격, 뭐 인수, 뭐 정인 편인 아무거나 격인데 여기 이렇게 많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인수 다자라고 하거든요. 인수 태왕.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재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 혼탁한 사주를 맑게 해줘서 좋습니다. 이땐 제극인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격국은 사주를 볼 때 청한 거를 좋은 사주라고 봅니다. 청한 거는 그 주체를 잘 내가 쓸 수 있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사주에서 원명에서 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 있겠죠. 이렇게 인수 혼잡 사주인데 재가 없어서 사주가 혼탁했는데 이렇게 재성이 대운 세운에서 오면 얘를 극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대운 세운 때는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오히려 인수를 더 잘 쓸 수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망상 저 망상, 뭐 이쪽에도 귀를 기울이고 막 팔랑귀였다가 이 재성이 오면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뭔가 생각이 명료해지고 현실적인 판단을 그 전보다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격일 때 원래 재는 기신이지만 이렇게 혼잡인 경우는 제극인이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제격패인일 때랑 인수용제일 때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통변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뭐 대세운 운을 볼 때도 되게 달라요. 이렇게 원명에서 만약에 이렇게 인수 혼잡인데 제가 와서 얘를 청하게 해줘서 좋은 사주였는데 만약에 대운에서 세운에서 또 제가 온다. 그럴 수 있죠. 예, 또 제가 오면요. 이때는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수는 제가 귀신이기 때문에 적당히 극해줘야 돼. 적당히. 이 인수가 많다고 그래서 막 제가 다 인수를 극하면 결국은 얘도 극하게 되거든요. 왕도 극하고,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인수용제격, 인수가 재를 쓰는 사주는 재가 아주 가벼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용제가 돼도 여기 막 지지에 막 재의 뿌리들이 막 되게 강하게 있거나, 그쵸? 막 재가 이렇게 2개 있거나 막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사실 좀 힘들죠. 너무 청하게 해서 오히려 죽이는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기준을 알아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고, 기준을 알아야 대세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변 관계도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십신이 뭐가 오는지를 이제 연습해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상관운이 온다, 이렇게 인수용제격이 돼서 좋았는데 상관운이 오면요, 뭐 이렇게 됐다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미 얘한테 죽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편인이 상관을 쓰는 사주로 됩니다. 그 해에는 편인은 상관을 쓸 수 있어요. 식신도 쓸 수 있고요. 일단 인수격이라는 거는 일간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일간을 돕잖아요, 인수가. 그러니까 일간이 뭐 무군해서 완전 뭐 극신약이 되지 않는 이상 인수격이라는 거는 이 사주 전체가 좀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기를 해주면 좋아요. 힘을 빼주면 좋아요. 격국도 균형을 많이 봅니다. 뭐 억부나 그런 기세론만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격국도 균형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대세운에 오면 편인투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수용식, 인수가 식상을 쓴다, 인수용식이라고도 하는데 좋아요. 게다가 이 사주는 지금 인수가 지금 되게 태과하니까 더 좋겠죠. 이 편인투식 사주는 나중에 또 이제 인수격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주는 일단 인수용제 사주라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에 따라 십신의 관계를 정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인수용제라고 제가 성격사주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요 이렇게 대세운에서 비겁이 오잖아요. 비견이나 겁재가 오면 어떨까요? 여기서 지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재성이 얘를 극해서 이 사주를 맑게 만들고 있는데, 비겁이 이렇게 오면 재성을 극하죠. 그렇죠? 우리가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건 다들 아시죠? 군겁쟁제, 뭐 탈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재성을 극하니까 갑자기 얘가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격국은 시소 같은 거, 얘를 죽이면 얘가 살아나고, 그쵸? 얘를 살리면 얘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를 극하면 인수가 살아나서, 정인이 살아나서 다시 사주가 아주 혼탁해지는 거죠. 게다가 비견까지 있으니까 더 사주가 신강하게 되겠죠. 신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울해집니다.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실전에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정말 이론을 위한 이론, 그리고 그 이론도 이제 내가 그걸 정확하게 좋은 이론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이론, 내 입맛에 맞는 이론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는 거죠. 걸러지지 않는 거. 이때는 이 비겁이 올 때 안 좋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주 보면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7살이 오면, 이건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안 좋아요. 7살이 오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이게 인수가 되게 강한 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관이 오면 우리가 살인 상생을 할 것 같지만, 뭐 용어로는 살인 상생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인수가 너무 강해서 7살이 와도 어차피 강한 인수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주를 파격으로 만들어요. 예. 게다가 이 7살을 보호하는 게 또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관은 항상 좀 제어돼야 되고 화살돼야 되는 십신인데 안 좋겠죠. 게다가 이 재성이 이렇게 인수를 죽이는데 또 나머지 힘은 재생살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안 좋은 편관을 계속 더 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재와 인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기준이냐. 재가 기준일 때의 재극인하고 인수가 기준일 때의 재극인은 다르다. 그거를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